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대 학생이라면은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제도는 21개의 나라가 국가 협정을 맺어서 만 18세부터 30세 사이의 사람들이 약 1년간을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주는 비자 제도가 되겠습니다. 해외로 나가 살면서 그곳의 언어를 배울 수도 있고요. 여행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과 협정을 맺은 21개의 나라 중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바로 지구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호주라고 합니다. 호주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임금도 높고요. 세계 공용어가 되는 영어를 사용하는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들의 약 80%가량은 호주를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국가가 되죠. 하지만 2013년 12월 호주의 대도시인 브리즈번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체류 중이던 한국인의 사망 소식이 들어오면서 이 인기가 잠시 주춤거리게 됩니다. 먼저 들려온 소식은 23살 여대생인 반 씨의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반 씨는 해외여행도 할 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호주에 입국을 했었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여행 자금을 모으고 싶은 마음에 시내에 있는 호텔에서 새벽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생긴 날은 2013년 11월 24일 새벽 4시였다 그래요. 약과 술에 잔뜩 취한 19살의 알렉스 맥유안이라는 남성이 출근 중이던 반 씨를 시내에서 우연히 발견하고는 뒤쫓아가서 뒤에서 벽돌을 들어 머리를 공격해서 살해했던 거죠. 알렉스는 반 씨의 시신을 공원 한 복판에 유기했고 달아났지만 같은 날 오후에 곧바로 체포됩니다. 범인에게 한국인인 반 씨를 왜 살해했는지 범행 동기를 물어보자 알렉스는 누구든 죽여버리고 싶었다라는 대답을 했죠. 반 씨의 사건 소식에 이 브리즈번의 교민뿐 아니라 현지 호주인들에게도 반 씨 피살 사건은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다고 합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에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던 수많은 워킹홀리데이 체류자들은요, 타지에서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이 반 씨의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한국인이었던 반 씨 사망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같은 브리즈번에서 또 한 명의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체류자가 시신이 되어서 발견되었던 거죠. 오늘 준비한 해외 범죄사건 파일은요, 2013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벌어졌던 한인 워킹홀리데이 체류자 살인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북부 퀸즐랜드의 도시인 브리즈번에서는요, 꽤 많은 교민들과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을 하러 오게 된 한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같은 한국인들이 타지에서 살고 있으니 서로 도우면서 정보도 공유하면서 지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2013년 12월 19일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 관심을 보였죠. 글의 내용은 브리즈번 동부에 있는 캐논힐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자신과 같이 살고 있는 한국인 남자 룸메이트가 잠시 나갔다 오겠다라는 말을 한 뒤에 간단한 소지품 몇 개만 챙겨서 집을 나섰는데 그 뒤로 3일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실종된 사람은 평소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카지노나 유흥에 빠질 사람이 절대로 아닌데다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정확한 행성지를 밝혀왔었는데 현재 본인을 포함한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 모두와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아서 걱정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죠.
이 글을 읽은 많은 한국 교민과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체류자들은요, 2주 전 시내에서 벌어진 그 반씨 살인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또 일어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사람을 찾는다라는 이 글이 올라온 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지역 방송국에서는 브리즈번 남쪽 알제스터라는 곳의 한 가정집 뒷마당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무덤을 발견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곳에 묻혀있는 사람의 신원도 곧바로 밝혀지게 됩니다. 호주에 사는 많은 한인들은요, 얼마 전 한인 사이트에 올라왔던 사람을 찾는다 라는 내용의 그 글 속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며칠 전에 이 룸메이트가 찾고 있던 28살의 김씨로 밝혀집니다. 김씨는 발견 당시에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알몸 상태로 손이 뒤로 묶여져 있었고요. 목에는 손으로 졸린 듯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한 번은 반씨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한인들과 호주인들 사이에 인종차별 문제나 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 공격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벌어진 이번 김씨의 사건은요, 당시 브리즈번에서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뿐 아니라 호주 전역에서 살고 있는 교민들을 일순간 공포와 불안감에 떨게 만들었죠. 다행히 김씨를 살해한 살인 용의자들은요, 호주 현지 경찰들에 의해서 빠르게 검거될 수는 있었습니다. 이 용의자들의 정체가 밝혀지자 교민들 사이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무겁고 불안한 분위기가 맴돌기 시작했어요. 김씨 살인 용의자로 현지에서 체포된 세 사람이 모두 한국인이었던 거죠. 이 한인 워킹홀리데이 체류자 살인사건은요, 한국인들이 타국인 호주 브리즈번에서 같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살인까지 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의 정식 명칭은 브리즈번 한인 워홀러 살인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워홀러라는 말이 워킹홀리데이를 줄임말이고, 워홀에다가 하는 사람 이하를 붙여서 워홀로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콩글리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지인들에게는 워홀로라는 말은 알아들 수가 없는 말이고요. 어떤 이런 진지한 형태의 문서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저는 사건 이름을 브리즈번 한인 워킹홀리데이 체류자 살인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좀 알아봐야겠죠. 2011년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게 된 김씨는요, 한국에서 음악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어요.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하나 있었죠. 바로 영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기타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가정 형편상 해외로 나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시에 영어 공부도 해야 했는데요. 김씨에게 한 지인이 접근했던 거죠. 고생하는 것을 보고 차라리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영어도 배우고 취직을 해서 돈을 모아보는 것이 어떻겠냐 라면서 김씨에게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추천해 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김씨는요, 영국 유학 전에 미리 경험도 쌓을 겸 호주를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영국 유학 자금을 모아서 그럴 생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호주에 도착했고 각종 농장이나 공장을 다니면서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15,000불을 벌었어요. 하나로는 약 1,3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생도 많았지만 스스로 목표했던 금액을 모으는 데 성공한 이 김씨는 공장 일을 그만두고 브리즈번 시내로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비자 기간 동안 머물면서 남은 시간을 마무리하고 보내고 있었죠. 이미 자신의 비자 기간이 만료 기간이 되는 2014년 1월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비행기 표도 마친 상태였고요. 돌아갈 날까지 자신이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자동차나 생필품들을 판매하고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김 씨가 자주 애용하고 있던 사이트가 아까 봤었던 그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호주 브리즈번에 사는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일자리나 숙소,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고요. 중고 물건들을 판매하기도 하는 한국의 지역 커뮤니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이트였던 거죠. 김 씨가 여기에 자신의 차와 어떤 중고 물품들을 판매하는 글과 함께 그동안 모아둔 돈, 호주 달러 15,000불을 한국 돈으로 환전하고 싶다라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환전을 하고 싶으면은 은행을 가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교환하려고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이런 김 씨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 호주 달러가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환율이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경우는 돈을 벌 때보다 한국에 돌아갈 때가 되니 환율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은행에서 환전을 하려면은 추가로 은행 수수료까지 내야 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김 씨나 많은 워킹홀리데이 체류자들이 아무래도 은행보다 조금 더 값을 많이 쳐주는 불법 송금업자나 개인 간의 거래를 선호하고 있었던 거죠. 쉽게 이런 겁니다. 만약 그 15,000달러를 현재 기준으로 치면은 1244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은행에서 바꾸게 되면은 환율이 조금 내려간 상태였기 때문에 1218만원 정도를 환전받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수수료까지 물어야 됐죠. 그러니까 3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것을 호주 달러가 필요한 호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팔아서 이 사람도 은행보다 더 저렴하게 호주 달러를 구매할 수 있고 교환하는 사람도 은행보다는 조금 더 많이 쳐주게 되니까 서로 손해가 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 간의 환전 거래가 이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김 씨가 비자 기간까지 환율이 오르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더 돈을 쳐주는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2013년 12월 15일 이 김 씨의 실종 하루 전날이 됐습니다. 한 남성이 김 씨가 올린 글을 보고 달러 거래를 원한다면서 연락을 했죠. 마침 김 씨와 동행 중이던 룸메이트는요, 김 씨와 함께 거래자가 이야기한 약속 장소로 나갔고요. 그곳에서 3명의 한국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 중 한 사람이 김 씨가 가진 호주 달러를 주면은 자신의 한국 계좌에서 바로 하나를 입금해 주겠다라면서 거래 의사를 밝혀온 건데요. 대신에 지금 자신의 핸드폰이 고장난 상태라 송금을 할 수가 없으니 자신의 집으로 같이 이동해서 그곳에서 노트북으로 온라인 송금을 하자라면서 자신의 집으로 갈 것을 요구했던 거죠. 하지만 이때 김 씨의 룸메이트 동행한 사람은 이들의 인상착의에서 왠지 모를 안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김 씨에게 거래를 하지 말라라면서 말렸습니다. 김 씨는 알겠다라는 말과 함께 거래를 거절하고 집으로 되돌아왔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12월 16일인데 오후 1시쯤 전화가 옵니다. 룸메이트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 라면서 자신의 지갑과 핸드폰, 간단한 소지품을 몇 개 챙기고 김 씨가 다시 나갔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아무런 연락 없이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다 큰 성인 남성이었지만 얼마 전에 벌어진 반시 사건이 떠오르자 불안감을 느끼게 된 룸메이트는요, 김 씨를 찾기 위해서 주변 지인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아까 봤던 한인 사이트에 이 김 씨를 찾는다라는 글을 올려서 사람들을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 글을 올린 시점과 동시에 브리즈번 지역 경찰들이 알제스터라는 곳의 지역에서 이 빈집 뒷마당에 악취가 나고 있다, 이런 수상한 흙무덤이 하나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찾아왔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던 거죠. 그렇게 흙을 파낸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뜨거운 여름 날씨인 덕에 시신의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된 한 아시아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고요. 이 남성이 바로 3일 전에 실종되었던 김 씨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주 경찰들은 빠르게 용의자 3사람을 체포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김 씨가 실종되기 전날 룸메이트와 함께 만났던 그때 그 3명의 한국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김 씨가 갖고 있는 현금 15,000불을 노리고 접근한 계획적인 범죄자들이었는데요. 모든 것은 주범인 28살의 황 씨라는 남성에 의해 이 지시로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황 씨는 김 씨와 비슷한 시기에 호주에 입국했었던 또 다른 워킹홀리데이 체류자였지만 호주에 오자마자 카지노와 술을 마시는 유흥비로 돈을 모두 탕진한 뒤에 거액의 도박빚까지 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많은 빚을 갚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에 김 씨가 올린 큰 금액의 환전 거래 글을 발견했고요. 이때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던 겁니다. 먼저 주변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던 두 동생들과 함께 미리 망치와 밧줄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연말 동안 비는 집들을 미리 알아봤어요. 그렇게 범행 준비를 마쳤고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됐던 겁니다. 호주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한 열흘 전부터 새해가 될 때까지요, 한 달 정도의 긴 휴가를 갖는다 그래요. 그때 대부분이 해외로 나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집을 비우게 되겠죠. 그때 그 빈집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임시 숙소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범행 당시의 시기가 이때랑 맞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범행을 좀 용이하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할 수 있게 계획하면서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서 범행 현장으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이 범인들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김 씨의 룸메이트였던 거죠.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수상해 보이는 세 사람의 인상착의와 거래 과정 등을 보고 김 씨에게 이 사람들과 거래하지 말라라면서 강하게 말렸고, 그렇게 황 씨 일행의 첫 범행 시도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계획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온 황 씨는 다시 한번 김 씨에게 연락해요. 내가 지금 급하게 호주 달러가 필요하니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해주겠다. 어제 온 친구에게는 비밀로 하고 다시 거래하자 라면서 연락을 시도했고요. 김 씨가 결국 이들과 다시 한번 약속을 잡은 거죠. 룸메이트가 이미 한 차례 자신을 말렸어요. 그런데 다시 그 자리에 나간다는 일이 마음에 좀 걸리고 있었기 때문에 김 씨는 룸메이트에게 행선지를 밝히지 않은 채 잠깐 나갔다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던 겁니다. 그렇게 15,000달러라는 큰 현금 뭉치를 들고 혼자 약속 장소에 가게 됐고요. 황 씨 일행은 준비해둔 빈집으로 김 씨를 데려갔고, 김 씨는 여기서 현금을 뺏깁니다. 그리고 손이 뒤로 묶인 채 온몸에 심한 폭행을 당했고요. 황 씨의 손에 목이 졸려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범인 세 사람은 김 씨의 숨이 끊어지자마자 침착하게 옷을 벗긴 후에 빈집 뒷마당에 땅을 팠고요. 그곳에 김 씨를 대충 묻어둔 뒤에 현장을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남성 2명과 여성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세 사람은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 곧바로 호주 경찰들에게 체포됩니다. 범인의 이름은 황상현입니다. 주범이에요. 호주는 범인의 얼굴을 가리지 않죠. 있는 그대로 다 보도합니다. 체포된 황 씨는 김 씨를 죽인 범인이 내가 아니다. 김 씨는 인종차별 범죄의 희생자다 라는 변명과 주장을 했어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황 씨의 집에서, 자신이 머물던 집에서 김 씨가 입고 있던 옷과 다량의 현금 뭉치 그리고 김 씨의 혈흔이 묻어있는 망치가 발견이 되자 자신이 김 씨 살해 사실을 자백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 황상현이라는 사람은 이미 한국에서부터 폭력과 강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전과범이 호주에 건너와서 1년이나 체류할 수 있는지, 이러한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호주로 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에는요, 다른 비자들과는 다르게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이 의무가 아니고요. 특히 호주는 비자 발급 절차가 또 간단한 편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출국 비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황상현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김 씨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으며 단순히 기절만 시키려고 했었다. 원래 돈도 뺏을 생각이 없었는데 김 씨의 현금 뭉치를 보니까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절대로 계획된 범죄가 아니다. 모든 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다라고 어떻게든 자신이 죄가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를 받기 위해서 발뺌을 했고요. 거짓말이나 변명을 계속해서 반복했죠. 이러한 황상현의 진술이 조금 받아들여지기는 했는지 함께 범죄에 가담했던 것으로 알려진 2명의 남녀 공범자들은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이 황상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계획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는데요. 만약 경찰들에게 공범자들의 도움을 받았다든지 자신의 죄를 공범자들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순간, 그때부터 이 사건은 본인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우발적인 사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범자들과 함께 계획한 계획범죄라는 게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황 씨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됐을 때 결국 자신이 다 뒤집어 쓰게 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더 낮은 형량인 과실치사 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고요. 그렇게 공범자들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던 겁니다. 그 덕에 결국 두 사람이 무혐의로 석방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황상현이 나름대로 머리를 쓰긴 했지만 2016년 7월 28일 호주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황상현은 결국 계획살인, 금품갈취, 그리고 시체훼손 혐의로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법정 최고형이 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는 현재 호주 브리즈번에서 수감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건 자체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우리가 해외여행, 타지에 나가게 되면은 흔히 애국심이 생긴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현지에서 만나게 되는 같은 한국인들끼리 돕고 지내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외에 체류 중인 범죄자들은 이러한 점을 파고든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주변에서 꼭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 조심해라 라는 말을 하죠. 이 속뜻을 알고 보면은 사실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같은 한국 사람을 조심해라 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낯선 곳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지 못하고 경계하도록 충고해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왜 이런 충고를 해주는지도 이해가 가는 것이 좀 씁쓸해지는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2013년 12월 16일 같은 한국인에게 살해당한 브리즈번 워킹홀리데이 체류자 살인사건에 대한 파일이었습니다.